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눈길에 다들 좀 제 시간에 도착해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신지호 부총장이 나가셨는데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예, 위증교사에서 1심 무죄가 선고가 되었는데 이게 어제 보니까 김용태 의원도 교사 받은 사람은 벌금형이고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 내셨더라고요. 예.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보수 정당이니까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요. 다만 사법부가 밝힌 논리 중에 많은 국민들이 위증을 한 사람, 실제로 그 김모 씨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선고했고 또 위증도 인정되는데 위증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것에 있어서는 그 논리적으로 조금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에 대한 생각들이 있고요. 다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법원이 엄격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특히 검찰에서 2심에서 이 부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당연히 사법부 양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뭐 여권 쪽에서는 당연히 유죄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고 항소심 가면은 이게 뒤집힐 수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김 의원이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법조인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특히 야당 쪽에 계신 법조인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야당 법조인조차도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판례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 지금 위증 혐의를 입증하는 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지금 드러났던 의혹 가지고는 유죄 가능성을 주변에 계셨던 분들은 높게 봤는데 무죄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일단 다들 주변에서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야당 쪽 그 법률가 출신 의원들도 유죄를 좀 높게 보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제 주변에 의원은 아니었고 이제 야당 쪽 법률 야당 성향의 뭐 법률위원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죄 가능성을 높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양쪽이 모두 약간은 당황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요.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뭐 무죄가 났지만 앞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10년이나 제한되니까 당연히 대선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소심 앞두고 이게 이재명 대표 무죄로 이제 바꾸기 위한 전략들이 좀 가동이 되는 것 같아요. 법안이 좀 새로 발의된 부분이 있던데 이게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 조항을 좀 빼고 그리고 벌금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법안은? 뭐 민주주의를 약간 상권 분립을 위배하는 생각들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했더라면 민주당의 그런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정말 법 조문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토론들이 오고 갈 텐데 결과론적은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자체가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는 뭐 민주당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 끌기 전략을 계속 피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뭐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그 최근에 그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뒤에 몇몇 최고위원분들이 울기도 하고 뭐 이재명 대표 옆에서 여러 이야기 마치 본인들이 국면을 장악했다라고 하고 하는 그 상황들 보면서 어이없는 웃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삼모사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났는데 그게 송나라 때 어떤 그 고사의 어원을 살펴보면 원숭이한테 그 아침에 바나나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준다니까 원숭이들이 화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똑같이 7개는 같은데 원숭이들 좋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공직선거법 유죄 나왔고 1심에서 그 위증 혐의 교사 1심에서 무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재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합숙소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질적인 사법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믿고 환호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보면 정말 정신 승리의 끝판왕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근데 뭐 주변에서 보긴 그런데 민주당 내는 오히려 무죄가 하나 선고가 되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제 그 일극 체제는 조금 더 강화된 느낌도 나고 친명계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면서 민주당 플랜 B가 아니다 이렇게 선을 좀 그었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재명을 좀 맞서서 누가 좀 몸풀기를 할 것 같으면 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조금 선을 긋는 모습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이재명 대표 주변에 사실상 찐명, 친명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과격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계시면서 비명계를 이제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 보이는데 네.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분은 없다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SNS에도 올렸지만 뭐 비명계를 향해서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협박성 발언들 하실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유죄 판결 나오면 국회의원직 걸겠다. 정말 본인도 정치 생명 끝내겠다 네. 정도의 워딩을 하시는 찐명계 없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친명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가 끝나고 난 뒤에 그 이재명 대표의 팬덤을 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후에 포스트 이재명 이후에 당권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협박성이고 충성 경쟁들을 하는 거지. 글쎄요, 뭐 그 주변의 분들도 비슷한 생각이랄 거라고 진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갈 거다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사법리스크가 빨리 이제 확정이 돼서 대선에 못 나가게 되더라도 그 팬덤을 이제 안기 위해서 지금 충성 경쟁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뭔가 비명계 중에서 이 대표의 대안이라고 좀 불리는 이른바 뭐 뉴삼김 이런 분들이 유삼김, 예, 뭐 삼총리, 삼총삼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있고 이런 분들이 좀 공개적으로 활동할 만한 공간은 없을 수 있겠네요. 지금 당장은 네.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활동하기는 공격받기에 좌표 찍히기에 좋은 타이밍이니까 네. 상황을 볼 것 같고요. 비공개적으로는 충분히 활동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최근에 독일이었나요? 그 네. 유럽에서였나요? 제가 정확히 지역이 생각은 안 나지만 독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김경수 지사랑 전 지사하고 네. 현 경기도지사하고 만났던 거 네. 물론 그게 본인들은 뭐 어떤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고 공무상 이제 만났던 자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글쎄요, 뭐 그렇게 우연을 가장한 거 아닐까에 대한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뭐 그렇고 당분간은 그래도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은 계속 내부 갈등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뭐 신주호 부총장도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이 좀 해소가 안 되고 앞으로 더 크게 좀 충돌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도 있다 보니까 소속된 의원들이 보시기엔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 2주 전에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고 네. 그때만 하더라도 저랑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신 분들도 있고 워낙 네. 저희가 다들 그때 국정감사 끝나고 또 예결위 활동하고 바쁜 정책 현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는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될 상황까지 온 거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도 나누셨지만 뭐 그런 논쟁이 오갔던 일도 있었고 예. 또 당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대표께서 그 가족이 그런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면 끝날 문제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직접 보면서 어떻게든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 붙이고 또 틈을 벌리고 그 틈을 이용해서 뭐 하여튼 그런 자기 정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대표께서 여기에 대해서 해명 없이 계속 이렇게 넘어가면
한쪽에서는 계속 이 의혹에 대해서 더 키우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의원들도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게 이 의혹이 저희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금 상황에서 생각하지만 사실인 건가? 왜 대답을 못 하시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계속 퍼져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거는 대표나 지도부에 결코 좋은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입장을 주시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해명하시고 또 사과할 일이 있으시면 사과하면 저는 그게 지도자다운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당원 게시판 혹시 이 논란 있은 이후에 좀 들어가 보셨나요? 논란 있고 난 뒤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예. 논란이 있기 전에는 가끔 저도 보는 이 관련된 글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그전에 하셨어요? 못 봤습니다. 사실 이게 의혹이 불거지니까 그런 글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글이 올라올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던 글을 다 모아서 이걸 터트린 이유가 뭘까에 지금 한동훈 대표 쪽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 글 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또 반대쪽에서는 왜 답을 못 하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걸 터트렸다고 표현을 하긴 좀 그렇고 글을 모아서 이제 공개한 세력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대표를 흔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근데 거기에 대표가 흔들릴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치적인 해결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당연히 대표를 존중하고 저희가 63%의 국민과 당원분들께서 뽑아주셨는데 예. 대표께서 잘 활동하실 수 있게끔 저희 당원분들이 또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당연한 네. 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대표께서 빨리 좀 입장을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표를 이제 방어하시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이 문제를 방어하려다 보니까 이제 익명 게시판을 좀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익명 게시판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지금 저희가 채널A 라이브 댓글창 같은 데는 뭐 아고라 같이 그런 익명성이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당원 게시판은 정당 게시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당은 말 그대로 정치적 결사체고 우리가 정권 획득을 하기 위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치와 이런 정책들을 공유하는 그 정당의 게시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당연히 사실적인 어떤 건강한 비판들은 있을 수 있는데 특정 당원들을 향해서 특정 인물을 향해서 정말 조롱 섞인 조롱의 정도를 벗어난 희화하고 정말 인격 모독적인 예. 발언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네. 정당 게시판이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의 제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이어서 뭐 밝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방어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사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계속 기자들에게 받고 있고 답을 피한다기보단 답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김용태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게 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쪽이나 아니면 일반 당원들이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지 않고 있다. 궁금한 거잖아요. 많은 예. 당원분들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대표의 사생활적인 측면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에 대한 짐작도 있지만 보통의 상식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물어보고 답을 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예. 수사를 할 사항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가족이 하지 않았으면 안 했다고 하고 그 의혹을 계속 양상하는 쪽을 그만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그 의혹이 가족이 했다라는 게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해명하시고 또 사과를 하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떻게든 흔들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약해 보이면 그 지점을 파고들려 상처를 내려고 하는 게 정치의 어떻게 보면은 속성인데 더 이상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문제는 대표께서 빨리 매듭을 지어주시는 게 예.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대표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를 흔들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더 계속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더 논쟁으로가 갈등을 국면을 양상시킬 거예요. 그거는 당 정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좋은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자인 대표께서 책임 있는 답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신지호 부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에서 전수조사한 글을 좀 분류를 해서 이게 사실 모든 글이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 명의에 올라온 글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글을 좀 먼저 솎아놓는 작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일단 친윤계에서는 당 지도부가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검증해 놓은 것에 대해서 친윤계 몇 명이 대표 주자로 들어와서 검증해보자 이런 제안을 하셨거든요. 아니 이게 자꾸 왜 절충점을 찾으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결국에 가족분들에 대한 연루 의혹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면 저는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 물론 이제 그 조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이 글이 왜 방치되어 있느냐에 대한 당무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무총장께서도 개선하시겠다고 하고 앞으로 시스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 논란의 결국의 핵심은 대표의 가족분들이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에 대한 의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끝내는 게 이 논란을 하루빨리 중단시키는 길이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오늘자만 하더라도 제가 사설을 보면서 왔는데 주요 매체의 사설들이 다 비판조예요. 여당이 지금 한가하게 당원 게시판 가지고 권력투쟁을 할 시기냐 이런 비판조의 사설들 보면서 왔는데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처리도 해야 되고 예산도 좀 잘 챙겨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전 동의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대표께서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을 주셔서 좀 정말 이 의혹을 계속 만약에 대표께서 정말 억울한 의혹을 가지셨다면 이 의혹을 양산하는 쪽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될 거고 결국엔 그거 하려면 이 가족에 대한 의혹 부분에 대한 답을 대표께서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원래는 28일로 예상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다음 달 10일에 하겠다. 이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걸 두고 지금 여당이 이렇게 당원 게시판 가지고 좀 내분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런 기류를 조금 타다 보면은 이탈을 좀 할 수도 있고 그걸 좀 노렸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친한계에서도 절대 이탈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실제 당 분위기가 이대로 흐른다면 좀 어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 시그널에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말처럼 공정이나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는 이게 진영 논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해졌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동조하는 여당 의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진영 논리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합의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 감정식으로 화풀이식으로 동조할 여당 의원들은 없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합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특검법이 가결되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개혁 과제가 동력을 잃을 거고 말 그대로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러한 것을 원하는 여당 의원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은 어쨌든 그 속셈을 좀 이렇게 그 속내를 노리는 것 같고 약간 내분으로 인한 이탈을 좀 노리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댓글 게이트 속셈을 안다면 특검에 협조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당대표를 흔들려는 시도의 어떤 뒷배우를 알고 있다면 협조해라 이렇게 읽히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분 나쁘니까 자기들한테 동조해라 이런 뜻이겠죠. 하지만 댓글 게이트라고 불리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저 봤을 때는 의혹 수준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 기회를 포착하고 이제 게이트라는 식으로 굉장히 또 민주당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선동 정치 또 용어를 써서 굉장히 혼탁하게 만드는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네이밍을 참 지금 빨리빨리 그런 잘하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이제 흔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 문제하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고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릴 여당 의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